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 진행의 정재입니다. 기대보단 우려 속에서 오늘 하루 종일 코스피 오락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끝내 코스피는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48%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려감이 좀 나왔는데요. 미국 내 일자리가 한 달 새 2천만 개 이상 사라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미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의 보복성 조치를 가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요. 양시장의 지수가 희비는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이 개별 종목들의 상승세는 또 눈에 띄게 나타냈습니다. 오늘 정부가 한국판 뉴딜 계획 추진을 발표했었죠. 이에 따라서 디지털 구축을 핵심으로 한 정부 정책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이 시간에 공개된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을 둔 종목들이 오늘 모두 급등을 했는데요. 잠시 후 그 종목들이 공개되니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앞당겨줄 새로운 전략들이 공개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하는데요. 문자 참여 번호 알려드릴게요.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되는 전문가들의 종목 힌트 3가지를 듣고 오늘의 히든 종목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함께 남겨주시면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정답은 방송을 통해 공개가 되고요. 나머지 정답과 당첨자는 히든스탁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전문가 VIP 차원권 받아보시고요. 전문가와의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말고 꽉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출연자 라인업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강력한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셨죠? 바로 인사드릴게요. 신사임당 전문가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 코스피는 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거든요.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국판 뉴딜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꾸준히 강조를 했었던 부분들이 서구형 뉴딜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그런 뉴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뭐 비대면 서비스라든지 뭐 데이터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주까지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이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히든스탁이 나와서 꾸준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늘 상방을 준비하는 전문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차피 하락해봤자 5%에서 1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상방을 계속 외치는 이유는 지금 증시가 꾸준히 V자 반등으로서 상승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주가 하락을 했을 때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4월 달에 김정은 관련된 리스크가 나와주면서 증시가 5%가량 하락했을 때 개인들이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왜? 지금 시장에서 이런 뭐 쌍바닥이라든지 현금화를 외쳤던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가 빠지면서 이 밑에서 이 저가에서 매수를 해야겠다는 그런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줬고 결국에는 또 윗골이 달면서 다시 한번 저점 추세를 높이면서 상방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예탁금 지금 뭐 90조가량 전후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 공포 심리를 유발하는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고 이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뭐 증시가 빠진다, 뭐 올라온다 그런 말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개인들이 어떤 섹터를 조금 더 강하게 눈여겨보고 또 어떤 자리에서 매수 공략을 집중적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할 만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매를 하실 거라면 하방을 보는 것보다 상방을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이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대북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뭐 코로나 이슈, 원유 이슈,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이슈까지 계속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증시가 빠질 만한 그런 거리를 만들고 있고 그런 거리에서 증시가 빠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장중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그때 빅텍이라든지 방산주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여실히 개인들은 이 빠지면 뭐를 사야지라는 그런 A는 B다라는 공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증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개인들의 심리 그리고 이 개인들의 투심은 굉장히 강한 시장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도 제대로 이 순환이 되고 있는 섹터는 주식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 증시 외에는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증시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셔서 이 급등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군들로 좋은 수익을 노리시는 게 더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시간 잘 시청하셔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전략을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시장 자체가 글로벌 증시하고 좀 동조하는 움직임들을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 거래일 기준의 미증시에서 다우산업지수는 좀 밀렸고 나스닥은 좀 상승 추세를 주면서 마무리해주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오늘 거래소가 조금 회복은 됐습니다만 약보한 마감. 그리고 코스닥은 상당히 좀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주는 그런 상승 흐름이 나왔던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뭐 시장의 분위기가 우선적으로는 점진 상승 방향 쪽의 흐름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글로벌 증시 쪽에서의 상승 탄력이 직접적으로 좀 강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미증시도 보시면은 3월 달에 코로나19에 대한 충격 이후에 회복력을 나타내주고는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3개월선에 대한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성격이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승 추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스닥 기술주가 좀 모여있죠. 나스닥 쪽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은 그래도 좀 이제 이런 코로나19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심리 속에 상방 저항 매물대나 이평선을 다 돌파해서 추가 고점을 좀 갱신해 보려는 시도들이 준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좀 극명한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좀 가볍거나 잘 칠 수 있는 또 이런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 업종군이 주로 기술주 업종군인데 그런 쪽에 있는 애들은 변동성 상승을 노리는 흐름이 나오는 반면이고 직접적으로 산업군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산업군 애들이 많이 모여있고 미국도 다우지수가 직접적인 굵직한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군들이 모여있는데 이런 게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2분기 실적이라든지 또는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각종 지표들이 점점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2분기 기조의 이런 실적 쇼크에 의한 침체 국면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담 심리가 시장을 좀 탄력적으로 산업군에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정책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정책을 앞으로 또 내세우면서 이걸 부양시킬 것이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 차트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거래소는 크게 밀리진 않지만 옆으로 기고 있는 흐름이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개인 투자자가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산업 구성상으로는 침체가 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거래소에서 왜 외국인이 계속 지금도 매도를 하고 있느냐, 코스닥에서는 매수를 그래도 해주고 있느냐의 차이를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주식 투자를 하실 거니까 어떤 업종군에 집중을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앞으로 상승이 나오건 행보가 나오건 혹시 조정 전환이 되건 간에 어떤 쪽으로 집중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종목보다는 좀 더 가볍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코스닥 위주의 투자를 하신다면은 아마 어떤 장이 오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내기는 어렵지 않은 그런
그런 장세를 오늘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되짚어보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더블매치 시즌2 대결 이번 주부터 새로운 라인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강렬한 4인 4색을 지닌 전문가들의 첫 종목 전략이 소개가 됐고요. 오늘 첫 개인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과연 누가 첫 발을 잘 내딛었을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뤄지는 더블 매치. 둘,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수익률 더블, 재미는 너 더블.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승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이뤄지는 더블매치 시즌2. 오늘 첫 개인 수익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이 하나지만 이렇게 벌써 수익률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종목이 더해질수록 앞으로 예측 불가한 대결이 펼쳐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 이 대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히든 종목들의 흐름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자리해 주신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 전략으로 바른손 ENA를 편입하셔서 보여주셨는데 상승 출발한 모습입니다. 이제 2거래일 지났고 이제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죠. 사실 뭐 지금 당장 급등하는 종목을 편입하려고 편입을 한 종목은 아닙니다. 일단 뭐 전 시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다음 날에 급등을 하면서 매수를 못하는 종목들보다는 매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편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략이 좀 유사합니다. 이번에 지금 뭐 오늘 나와준 이슈로는 우리나라가 뭐 방역면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모범 사례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이런 K 콘텐츠, K 드라마가 굉장히 이제 점진적으로 열풍을 불고 있다라고 오늘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 뭐 초록뱀, DPC를 비롯한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나 엔터주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른손 E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을 이제 어느 정도 이 드라마라든지 이런 컨텐츠 쪽으로 변화를 주면서 이쪽에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이쪽으로 매출이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이제 코스닥 150이라든지 코스피 200
이런 이제 편입주를 공략하자는 리포트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물론 편입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드라마 관련된 이슈들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이제 콘텐츠적인 면에서 알려졌던 그런 이제 뭐 기생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BTS라든지 그 외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엔터 쪽의 이슈들이 내일장이나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양해가 다가오면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엔터주들 여전히 이제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2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국 양해가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최단 기간에 이 코로나 영향으로 최단 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최단 기간에 이 최대 이슈, 가장 강한 이슈들 위주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그런 이제 준비와 힘이 응축이 됐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종목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손 ENA와 함께 오늘 제가 편입한 종목을 같이 보신다면은 5월달 굉장히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은 이렇게 엔터 콘텐츠 쪽에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신 모습입니다. 바른손 ENA에 대해서 추가 전략 세워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상한 전문가의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전문가님, 저는 오늘 뭐 순위는 2위 했지만 눈에 띄는 거는 상한 전문가님은 1거래일 만에 이렇게 수익률이 바로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장을 다 봤을 때 제시되었던 종목들 가운데 가장 상승 탄력이 컸거든요. 상한 전문가님. 그래요? 에스코넥이 가장 컸습니다. 상승폭이. 네네네. 앞으로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서 올라갈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는 이 지금 현 프로가 종목 수가 뭐 많은 프로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1박 2일 단타라든지 제 전문이 이제 당일 단타, 1박 2일 단타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거라기에는 종목 수가 좀 부족해요. 금방 소진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이제 수익 관점에 선점해 놓고 그 재료가 있는 종목을 선점해 놓고 급등파 나오는 거를 나중에 확인하고 수익 내는 이런 걸 이제 노리면서 포지션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코넥도 사실 계단형 상승에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은 그 구간대 있는 상태에서 드린 건데 뭐 제가 이 종목을 들여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신 건지 아니면은 뭐 분위기가 맞았던 건지 몰라도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오전부터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표 주가라는 것 자체가 2,700원대 위쪽에 있기 때문에 한 상한가 가격 알파라고 했잖아요. 상향파를 지금 이제 출발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상향파를 한번 이렇게 연속 출발을 하면 후반부에 장대양봉이 하나가 나와요. 그럼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벌써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제 예측보다도 좀 빨리 한 2거래일이나 3거래일 내로 20% 이상의 급등파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관련 분야가 일자리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나라가 코로나19가 해결되는 걸 빨리 해갈수록 지금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추진을 하던 국회적으로 어떤 법률안을 만들어서 또 만들어내던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수익 중이시겠지만 한 며칠만 잘 유지하셔도 그 기술적인 기대 심리 효과 또는 직접적으로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어떤 정부의 정책, 일자리 관련된 대폭적인 확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뉘앙스가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게 나온다면 전고점 돌파와 함께 목표 주가 이상의 수익까지도 아마 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한 전문가는 정부 정책 수익 기대감을 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첫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 에스코넥이 1거래일 만에 4%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써 종목들이 소개 이후에 상승세를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종목들이 공개되는데요. 여러분들 집중력 키우시고 종목 맞추실 준비 되셨죠? 지금부터 히든 종목 맞추러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이 공개되기 전에 정답을 맞춰주세요.
종목당 3가지 힌트가 나가게 되고요.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을게요.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을 맞히시면은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게 소통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문자번호 1899-2163번 잘 적어 놓으셨다가 좋은 기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또 다루지 못한 상담들 저희가 끝까지 잘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 점 기억하시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을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첫 번째 힌트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최대 주주 매각 이슈가 나왔다 하면은 다 나오기 때문에 힌트 첫 번째부터 이제 쉽게 주신 것 같기도 한데요. 벌써 떠들썩하게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신 종목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땐 시즌 1을 보셨다면 이 네. 종목을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 시즌에 편입을 했었는데 네. 좀 늦지막히 편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제대로 시세가 나오지 않아서 아쉬워가지고 재편입을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네, 수가 네,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목이 이제 최대주주 변경 이슈라든지 뭐 유증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역으로 이 주가에 작용을 했을 때 굉장히 강한 시세 탄력이 나온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고 이 종목이 지금 다른 종목들이 뭐 코에 걸고 귀에 걸고 하면서 주가가 이미 다 1차 파동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은 거의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지금 바닥권에서 파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닥 다지고 있고 뭐 장중에 호가창 보고 있으면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하면서 계속 개인들의 물량을 체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포착을 했는데요. 그래서 월요일에 편입을 할지 아니면 오늘 편입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월요일 날에는 바른손 ENL을 편입을 하고 오늘은 이 종목을 편입을 했습니다. 이미 뭐 최대주주 매각 이슈라든지 뭐 그런 지분이라든지 로드맵은 거의 나온 상황이고 이제는 주가의 움직임과 함께 이제 캐시플로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자회사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자회사의 제품들 이런 이제 이슈들이 또 나와주면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꼭 주목하셔야 1차, 2차 파동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출발할 준비를 마치고서 이제 곧 상승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바로 두 번째 힌트를 통해서 좀 더 각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그래서 아까 바른손 ENA 리뷰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OTT 관련해서 요즘에 콘텐츠 이런 쪽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큰데요. 어떤 쪽인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시죠. 일단 이런 중국 OTT 관련된 이슈에서 가장 부각이 됐던 게 이런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나왔던 게 중국 관련주들의 1차 파동이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대형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기업과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앞전에 뭐 최대주주 매각 이슈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이제 이 한 종목당 이제 여러 팀들이 이런 어느 정도 좀 상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주가 부양이 나왔던 거를 한진칼이라든지 그 이제 지분 경쟁을 하는 종목군들을 보면서 바닥권에서 급등시세가 나오는 부분들을 많이 체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마찬가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중국 양해를 앞두고 이제 대표적인 이슈가 이제 화폐 이슈입니다. 디지털 화폐 이슈인데 이 종목이 또 이제 과거에 디지털 화폐 이슈로서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월 달에 이 종목이 상승하기 참 좋은 그림이다. 우리의 미래가 좀 촉망이 되는 그런 이제 염원을 담아서 이 종목이 이름이 좀 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번 시즌에 편입을 했었는데 이름이 길지만 어느 정도 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종목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벌써 약간 이 종목명에서 그 기운을 이미 내뿜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추측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상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어느 쪽으로 추리하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 힌트하고 이제 두 번째 힌트를 이제 들으면서 네. 첫 번째 힌트에서는 조금 어려웠어요. 네, OTT 관련해가지고는 또 다른 종목들을 많이 네, 추측해 볼 수 그죠. 있잖아요. 최대 주주 매각은 사실 종목이 아주 많진 않은데 네네. 요즘에 좀 그런 애들이 조금 많이 이제 나오기 부각되기 시작하는 시작했죠. 분위기고 근데 거기서 찾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OTT인데 중국 OTT 관련주로 해서 제가 최근에 움직였었던 뭐 뉴라든지 뭐 초록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매각 관련된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 나오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얘기해 주신 부분에서 이제 그 전자화폐라고 사실 볼 수 있죠. 그런 화폐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종목이 좀 압축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길다라고 하면 이제 한 3-4 종목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맞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개를 찾아보면 뭐 그런 매각 건 얘기가 아니, 나올 맞춰주세요, 거거든요. 맞춰주세요. 근데 아직 지금 찾다가 말았기 때문에 이 정답은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전 시즌 걸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또 종목을 전 모르고서 우리 시청자님이 맞추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모르는 걸로 그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다 말고 살짝 한 발 빼시는 아니, 느낌입니다. 리얼리티 상당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알면 네. 맞춰주세요. 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찾아보지 못했어요. 한 3-4 종목을 찾아봤어야 되는데. 제가 세 번째 힌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힌트 보시면 좀 더 윤곽이 잡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힌트를 통해서 벌써 맞추고 계신 분들이 실시간 채팅창에도 많이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세 번째 힌트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바닥에서 안 움직인 몇 안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죠. 이런 시장 속에서는 저점에서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챙겨야지 우리의 계좌의 수익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종목 찾고 있었는데 요거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사인도 전문가님. 자리도 잘 준비되어 있고 이슈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조금만 더 힌트를 주신다면요. 미래가 이제 영어로 표현이 되면 어떤 단어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기업 자체적으로 역대급 실적이 좀 나와줬고요. 올해 참 수익 내기 좋은 그런 구조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뭐 캐시카우로 불리는 그런 이제 이 회사에 관련된 그런 제품이라든지 이런 뭐 매각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닥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전환이 돼야 하는 그런 가격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지가 되면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고 제가 이런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서 편입을 했었던 종목들이 전 시즌에 뭐 네이처셀, 뭐 코미팜 이런 종목군들 이제 바닥에서 다 편입을 했었습니다. 뭐 동방도 그렇고 이제 오늘장에 이 원격 의료, 이 뉴딜 관련된 이슈로서 상승을 했었던 뭐 케어랩스라든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비슷한 자리에서 급등 시세가 나왔고 결국에는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선취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이 장대 양봉 세워줄 확률이 높고 다른 종목들은 2차 파동을 노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출발한다면 1차 파동에서 2차 파동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꾸준히 호가창을 본다든지 뭐 분봉이라든지 여러 다방면으로 이제 좀 체크를 많이 하고 이제 매수 접근을 하고자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미래가 촉망이 되는 그런 이제 퓨처스러운 그런 이제 종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추리가 많이 되고 계신가요? 문자 한번 보니까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맞추고 계신지 함께 좀 보시죠.
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많이 보입니다. 임당님,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입니다라고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좀 다른 의견 찾자면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 미래가 들어가니까요. 이분도 좀 잘 맞춰주신 것 같고요. 비상교육, 미래로 비상할 수 있는 교육주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주인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나 우리기술투자 이쪽으로 좀 축축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님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님 사랑해요. 정답은 넥스트비티라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많이 맞춰주고 계십니다. 과연 이 중에서 정답이 있었을지 여러분들이 맞추셨을지 잠시 후 종목명이 공개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고요.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힌트 3가지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히든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열정적인 문자 참여 받겠습니다. 1899-2163번 계속해서 띄어져 있으니까요. 이 종목이다 싶으시면 바로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1899-216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 방송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한 전문가의 히든 종목 첫 번째 힌트 만나보시죠. 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정책 관련주, 역시나 정책 관련한 이런 수익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너무나 많아요. 뭐 일전에 얘기해 주셨던 일자리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네네네. 있는데 그중에서 뭘까요? 오늘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힌트가 어렵다는 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헷갈리게 해주셨잖아요. 소식을- 일자리, 남북경협주, 네. 뭔지. 그래서 굉장히 힌트를 쉽게 준비했어요. 그래요?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는 정도 수준? 네, 글자만 안다면 맞출 수 있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만 열심히 좀 확인을 해보신다면 아마 분명히 전 시청자분들이 정답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정책 관련주다. 제가 어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제 어떤 전략을 새로운 국회가 나오면서 연합해서 또 현 정권하고 추진해 가냐의 문제겠죠.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자리 관련주인 에스코넥을 이제 알려드렸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같이 좀 강조를 한 부분들이 경협주가 있었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오늘 뭐 관련돼서 신디지털 관련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부분들은 가장 이 정권이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뭐냐. 뭐 산업적인 걸 놓고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이 제일 큰 거긴 한데 현 정권에서 초반부부터 집중했었던 그 2개 분야 중에 1개 분야를 알려드렸는데 1개가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죠. 네,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 해결되지 않은 그쪽 당사 수뇌부 쪽이 이제 멀쩡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고 그런 정책이 우선순위로 일자리와 함께 나오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어느 쪽이 집중되느냐가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경협주라는 얘기인데, 네. 네,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경협주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추진될 확률이 높은 분야가 있습니다. 경협주도 한 7개, 10개 분야가 있거든요. 분야별로. 그 중에서 우선순위 분야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정책 관련주가 예측이 되기 시작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남북 경협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
글쎄요. 저는 생각나는 거 뭐 철도 일단 먼저 생각나고요. 비료 관련주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개성공단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 힌트를 통해서 좀 더 윤곽이 잡힐 수 있을까요? 힌트 두 번째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난다. 이 종목이 1순위 주도주라고 힌트 두 번째 주셨습니다. 일본말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난데스까?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실 날아갈 거다 뭐 이런 걸 갖다 난다라고 표현을 이제 해드린 건데 네. 경협주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하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수익을 많이 내려면은 주도주를 사실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날아갈 수 있는 난다 나 이제 갈 거야 제대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1순위 주도주. 그러니까 이전 직전 파동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면은 지금 뭐 미국에서도 추진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또 북한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먼저 잠행 이후에 공개 활동을 했던 게 비료 공장과 관련된 그런 경제 발전, 연계된 부분에 대한 추진을 이번 연도에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핵심 종목 중에 주도 역할을 했었던 그런 종목.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주도 역할을 했었다면 상한가를 갔어야 되겠죠. 상한가를 갔었던 경협주를 찾아보시면 된다라고 두 번째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기도 합니다. 남북 경협주 중에서 상한가 여러 번 갔었던 종목도 이슈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또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기도 했거든요. 신사임당 전문가님은 좀 추리가 되세요? 약간 되게 시적인 표현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의미죠? 있습니다. 보니까 따옴표를 아까는 뭐 아직, 그 다음에 난다. 설마 뭐 티스푼 뭐 이런 게 또 있는 게 아닌가 다음이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과거에 이런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이제 이 대북주에서도 이 어느 정도 이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군들을 본다면 이런 금강산 관광 관련돼서는 아난티가 항상 주도적인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경협주가 정책 수혜주로서 움직였을 때에도 아난티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과 이런 관계 개선과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재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대표적으로 나와주는 얘기가 금강산 관광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아난티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시세가 나오고 어제 제가 방송을 체크를 하니까 옆으로 횡보를 하고 2차 파동이 난 다음에 상승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횡보를 하는 이런 자리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아난티가 최근에 편입을 하셨던 이 에스코넥이랑 차트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좀 대장주 역할 위주로 이 상방 저항대를 돌파하면 급등시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서 접근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대북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정책 수혜주 중에서 이 금강산 관광 관련된 종목을 먼저 선취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돼서 아난티가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을 예측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죠? 두 번째 힌트로 난다 나오니까 이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빨리 알고 싶다, 화가 난다, 냄새 난다라고 올려주고 계시는데 많이들 맞춰주고 계시네요. 세 번째 힌트를 통해서 좀 더 잘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세 번째 힌트 티 나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맞춰주고 계시는데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네. 티가 확실히 날 것 같아서. 우리 모두 초등학생은 아닌 걸로. 네, 다행입니다. 네, 네, 네. 성인인데. 모두 예. 어른인 것으로.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티가 났기 때문에 좀 더 좀 유심히 보면 이 힌트 화면에서도 정답이 사실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빠르게 확인을 해서 또 뭐 참여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참여하셔서 잘 선택도 받으실 수 있게 오늘 힌트는 좀 재미있으면서도 쉽게 그렇게 제가 한번 내봤습니다. 네, 재밌고 쉬운 종목 맞추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쉽게 맞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자창 함께 보시죠.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셨네요. 저렇게 눈기표를 쫙 쳐주셨는데 아난티 상한가 가자라고 보내주셨고 아난티 상한 전문가님 아난티 글로벌 텍스프리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보유하고 계신가 봐요. 그 밑에 상한님 아난티 그리고 상한 김용덕 아난티 하트 다들 아난티에 대해서 이렇게 정답을 추리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지금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은 다들 어른이신가 봐요. 정답 이렇게 많이 맞춰주셨는데요. 혹시나 이제 또 추리가 더 부족하신 분들 위해서 상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화면을 통해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시니까요. 저희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제 모두가 아는 그 종목을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 공개해 주셨던 종목 힌트를 모아서 그 종목을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공개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와,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신사임당 전문가님과 함께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이 종목을 통해서 쭉 갈 수 있는 1차, 2차 파동 모두 누려볼 수 있도록 가격 전략을 또 잘 세워야겠죠. 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제 실시간 뭐 채팅이나 이런 네. 걸 또 체크를 하니까 이제 갑자기 또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저도 덩달아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단기 이평선을 이제 캔들의 아래로 다 깔아주면서 어느 정도 좀 힘을 응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꾸준히 보면은 결국에는 저점을 높이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이제 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런 추세를 좋아합니다. 이런 추세 박스를 봤을 때 상방 추세로서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이 지지 라인도 이탈하지 않으면 굉장히 손절가도 짧게 그리고 위로는 좀 높게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 그 시스템상 종목을 꼭 편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좀 이 가격적인 면에서 시장이 빠질 때와 올라왔을 때를 이제 동반적으로 좀 해서 이렇게 좀 매수가를 좀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방으로는 1,000원 이제 1,000원대 그 다음에 상방으로는 1,480원대 사실은 이제 아래로 좀 많이 이제 위로도 한 상한가 정도까지 이제 좀 위아래로 이제 증시의 변동폭에 대응을 해서 꼭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표명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매수 접근을 할 거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박스권 가격대인 1,270원 아래로만 접근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형성을 했었던 2019년도에 형성했었던 2,000원대를 목표가를 잡고 손절가는 990원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가격 전략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절가 990원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와, 목표 가격이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됐습니다. 상한 전문가님,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공개가 됐는데 아까 네. 맞추시다 마셨잖아요. 네. 뭐 사실 뭐 예측은 했었는데 네. 네, 또 나중에 이렇게 종목명 공개하고 열심히 설명을 또 해주실 때 또 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재미있게 자세히 좀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안 맞춘 거고요. 네. 아,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또 팁 알려주시죠. 제가 이제 공시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사실 OTT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중국 OTT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종목을 선정하신 거잖아요. 중국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하고도 또 연결되는 그런 사항 부분들이 또 있는 걸로도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가상화폐 쪽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요즘에 좀 관심권을 들 수 있는 분야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은 맥이라고 한다면은 좋은 것 같고 또 차트 자체가 차트를 보시면은 올라온 게 별로 없죠. 올라온 게 없고 그다음에 떨어진 것도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충격을 덜 받는 종목이고 지금 그걸 응축한 상태에서 발산을 준비하고 있는 차트 같거든요. 그럼 이런 차트는 쏠 때 보통 직전 고점 구역 돌파를 시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슈 부분에 대한 매수세만 받는다면 아마 상한가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로 일목균형 구름충도 이제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좋은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 굉장히 또 좋아 보입니다. 상한 전문가님 종목보다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차트적으로 있는 좀 당황했나요? 차트적으로 있는 그 바닥권이라는 자리는 훨씬 좋습니다. 네, 상한 전문가님 종목은 어때요? 제 거는 이제 계단형이니까 좀 올라와 있거든요. 오. 이슈를 안 받아서 계단형이 붕괴가 되면은 네. 이제 내려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되지만 정책적 이슈에서는 앞으로 어차피 현 정권이 직접적으로 제가 오늘 그 히든 종목으로 갖고 나온 이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되고 또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직 제대로 오르지 않은 정책주, 사실 제대로 효과를 못 받은, 뭔가 해결이 안 된 정책주고 난다. 결국에는 1순위 주도주. 거기에다가 이제 뭐 티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안 해도 많은 투자자가 사실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부에 대한 그 경협 정책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같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효과적인 레벨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종목은 사실 직접적으로 내일 당장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정책이 나오니까 미리 선점해서 올라가는 걸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관점인데 그 스윙 관점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이거 사서 나 내일 수익 내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을 거라고요. 그럴 수 있는 보너스 단타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방송 끝나면 무료 방송 진행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무료 방송에 또 좀 더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보너스 단타 종목 하나와 함께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매수가 전략과 목표가 그리고 또한 경협주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분야 세 분야를 자세한 내용과 함께 알려드릴 테니 꼭 참석하셔서 좋은 종목과 좋은 정보 더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역시 한 종목 더 있었군요. 저희는 이 종목 추리가 더 돼서 이 종목만 준비하신 건가 했는데 하나 더 준비하셨다고 하니 이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 10시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히든스탁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히든스탁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세요. 바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얼굴 밑에 방송 예정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오늘 소개해주신 히든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잘 챙겨주실 거고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석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든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2는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2.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났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 방송 끝나고 상한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히든스탁 신사임당 전문가님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히든스탁은 MT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